일제가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군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첫째 이제 단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군산의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단체가 한 30여 개 이렇게 됩니다. 노동단체라든가 아니면은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나타나듯이 기생조합도 보면 건번이 3개 그리고 2개의 조합이 있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기록에 보면 1915년을 전후해서 군산에 건번이 생기고 당시에 건번과 조합은 분창 예기조합이 있었고 한호 예기조합이 있었고 그리고 보성 건번, 군산 건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기생골목이라고 그랬어요. 그 연유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골목에 기생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개복동에 건번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번이 있던 자리를 다 추적을 하는데 아쉽게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제작한 지도를 보면 조그마한 업소도 일본인들 업소는 전부 다 지도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국인이 어느 업소는 거의 없어요. 건번도 소화 건번만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지 군산 건번이라든가 다른 보성 건번 이런 다른 건번들은 지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보성 건번으로 추정되는 그 공간 자리입니다.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성 건번은 보성 고보 학교 교명과 똑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널리 배움을 널리 알리고 같이 해서 성읍을 이루라. 보성 건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실제 본 것은 60년대에 여기에 큰 기와집 한옥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북장구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큰 요리집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는 간판도 없었고 손님들이 맞이하는데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기를 못 들어가고 굉장히 무게가 있어 보이는 그런 데인데 지금부터 약 90년 전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보성건번 앞 도로를 내는데 시민 여론이 반대가 심하다 이런 그 신문 기사가 나거든요. 보성건번 앞 길이라면 저 길입니다. 지도를 보면 저 길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마을만 돼 있고 저 길은 나중에 표시가 돼요. 그런 걸로 미뤄 볼 적에 저것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여기 그 도로 공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뚫렸다는 얘기죠. 소화 건번은 설치 연도와 건번장 이름이 자료에 나타난다. 옛날 신문에도 1930년 이후 소개되기 시작한다. 제 옆으로 보이는 3층 건물이 소화건번 자리입니다. 그 옛날 나가야 건물이라고 그러죠. 일본식 건물들이 쭉 빗대어 있어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건물은 지금은 3층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다고 그래요. 일본식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서양풍이 혼합된 그런 건물이었는데 기생 양성소도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 소화건번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이죠. 주식회사 형태의 군산 소화건번은 자본금 8,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대표는 박재유 씨로 이 건물이 이제 말하자면 건번 대장, 건번 캡틴이 살았다고 그래요. 여성분이었어요. 군산 토박이 김영근 씨는 50여 년 전 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소화건번 건번장과 기생들 이름이 적힌 돌비석을 발견했다는 것. 그래서 그 돌비석을 버리려다가 버리지 않고 장독대 그 돌탑 밑에가 묻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비석을 세웠을 적에는 소화건번이 주식회사 체제가 됐고 기생들이 주주로 참여를 했어요. 한 자리 위에 있던 사람들은 평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평의원들이 거기서 이제 이사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사회였던 것이죠. 거기서 큰 행사를 열고 그 기념으로 그 돌비석을 세웠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캐낸다면 우리 그 문화재로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소화건번이 다른 건번과 다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 체제로서 운영이 됐다는 것이죠. 일본인들이 건번을 설치는 했지만 그 운영을 한 것은 전부 한국 조선인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입담이 너무나도 좋고 굉장히 와일드하고 어지간한 경찰들도 일본인들도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못했대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그것도 좋았다. 근데 한 가지 그분의 어떤 심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령학교라고 약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주식의 4분의 3은 양령학교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주민들,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일화도 전해집니다. 군산 소학원본은 4년제였죠. 건물 내 기생 양성소를 차려놓고 동기들에게 예의범절, 걸음걸이라든가 또 말하는 법, 옷 입는 법, 그리고 이제 앉음새 등 자세하게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가르쳤죠. 교육을 시켰고 과목을 교습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1년 시험에서 떨어지면 유급이 됐던 것이죠. 통과를 못했다 할 경우에는 5년 다니고 6년 다녀서 졸업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엄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의 국악과 무용단체들이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통해 단원들의 실력을 검증하는 제도와 유사하다. 운영은 지금의 학교처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오전에는 학년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배운 것을 연습하는 자유 연습 시간을 주었고 하루에 1시간씩 일본어를 가르치는 일본어 선생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장금도 명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어 선생들이 여기 상주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어 선생과 일본어 무용, 일본 가부키죠. 일본 무용 같은 거 이런 걸 배우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국 기생들이 거기 춤을 안 배웠다고 그럽니다. 선배들이라든가 선생 이분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일본 춤 배우면 굉장히 혼난다 이런 얘기, 귀에 무언의 압력을 넣었다고 그럽니다. 일본 애들이 소학원본을 설치를 했지만 기생들은 전통 가무, 우리의 춤, 우리의 가락, 우리의 가무학만 배웠지 일본의 어떤 전통 춤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배웠다는 것을 보면 기생들이 그 당시의 정신과 혼 그리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권번의 선생들은 대부분 남자였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수강료를 납부했다. 소리는 단가를 배운 후 판소리에 들어갔다. 시절을 아낀 시조, 가곡, 판소리, 춤, 예절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배우며 근대적인 교육 과목과 학제를 통해 교육을 받았다. 당시의 교육기관 중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사실상 유일한 곳으로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국악인 중 상당수가 권번 출신 기생이었거나 교사 출신이었다. 권번에서 배울 때는 월사금을 내야 되고 기생 인가증, 허가증도 다 권번에서 대리로 대행을 해서 만들어서 주고 요리집의 계산도 딱 심플해요. 시간제예요. 1시간 단위로 얼마씩. 그러면 그 받는 요금을 요리집에서 손님한테 받아서 말일에 계산을 해서 건번에서 순서대로 시간별로 그걸 나눠서 그걸 30%는 띄고 70%는 갖고 매니저 역할도 했고 수금도 대신해주고 그리고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1등한테는 상금을 주고. 김난주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대목을 들어보자면 그 당시에는 기생들이 유정에서 기다리다가 손님이 오면 받고 거기에 방에 들어가서 공연을 펼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생들은 하나의 개인 업체였었어요. 공연을 보고 싶으면 명월관이라든가 근화각이라든가 여기 와가지고 기생 누구누구를 찾겠다, 몇 사람 불러달라 이렇게 미리 예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요리집에서 권번으로 연락을 하죠. 흔히 그런 이야기를 지휘받았다고 그러는데 기생들은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전화를 집에다 다 놓고 살았습니다. 지휘를 받으면 화장을 하고 인력거를 꼭 이용했어요. 일제 치하 속에서도 새로운 도시에 설립된 권번은 대중들의 선호에 따라 크게 번성하면서 기존 시대의 교방과는 다른 환경에서 근대 도시에 설립되어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주도하면서 확고한 위치를 자리매김하게 된다. 경제 발달에 따른 부의 축적으로 그만큼 문화예술을 선호할 수 있었으며 그 선호도에 따라 기생들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내용을 대중들에게 부응한 것이다. 이는 권번의 교육을 받은 기생이 근대적인 의식과 활동으로 시대에 적합한 예술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또 여름에는 항상 양산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그 가정집 주부들과 이 화장이라든가 옷 맵시라든가 패션 모든 거에서 이게 달랐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구경거리가 됐던 것이죠. 기생이 지어가는 것 자체가